한국 전통 조경의 미학을 몇 가지 그냥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경입니다. 의경이라는 것은 뜻으로 보는 어떤 경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뜻으로 이렇게 읽고자 하는 거고, 마음속에 어떤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형사, 드러나는 행태보다는 의사를 또는 신사라고 하는 마음속의 것을, 정신세계를 더 중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원은 철저하게 비가시적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비지블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상징과 은유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물우이라고 하는 알레고리가 아주 풍부하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상징과 은유는 대체로 주변 자연이나 고사나 또는 선현들의 자치 이런 것들하고의 열심히 만남, 교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산 원림의 생태미학으로 또 제가 들고 싶은 것은 다중연못책입니다. 생태 조경을 설명하는 책들 중에는 투폰더 시스템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못을 만들 거면 최소한 2개 이상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중연못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다양성에 있어서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연못을 하나보다는 2개를 만들게 되면은 연못의 성격이나 분위기나 디자인 스타일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근에 와서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지 같은 것은 물을 이렇게 저류시켜주거나 또는 미세 물질들을 이렇게 침식시켜주는, 침전시켜주는, 여가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가 훨씬 더 한껏 이렇게 물 공간을 즐기는 곳이라면 상지는 조금 더 다른 기능을 갖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고산윤순도 선생의 원림들에 보면은 이 연못이 거의 대체로 2개 이상씩 있습니다. 세연정, 아까 말씀드린 계담과 방지가 있습니다. 곡수당, 상지하지 있습니다. 동청석실에도 보면은 석담과 여러 개의 연못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정동에도 상지하지, 금세동에도 상지하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고산 선생이 저런 다중연못 체계로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점, 특히 생태적인, 자연적인, 미학적인 그 이점들을 충분히 의식한 산물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산 원림에서 읽을 수 있는 재밌는 현상은 굉장히 어떤 수문공학적인 부분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연정 밑에 도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 순서대로 물이 흘러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1번이 아까 전에 설명드린 복류수인 샘입니다. 물론 이제 물이 많을 때는 그 위에 계류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합류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샘에서부터 메인 정원인 5번 계담에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수로가 S자형으로 이렇게 커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자로 커브가 그려져 있다는 것은 물이 수충부가 있다는 겁니다. 물이 가서 부딪히는 어택 포인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수충부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의 에너지가 한껏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물이 마침내 계담에 1차 정착 지점인 계담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굉장히 유순해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침식 우려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S자로 저렇게 굽어서 상부 구간을 만들므로써 혹시도 있을 수 있는 홍수 때 침식 같은 것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공학적으로 봐도 S자로 늘린다는 것은 유로 길이가 길어지는 걸 말하는데 유로 길이가 길어질 때 같은 경사 높이에서 유로 길이를 길게 하게 되면은 그 경사도가 훨씬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경사도가 낮아지면 완만해지기 때문에 물의 에너지를 줄이는 데는 또 이중적으로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 석축 쌓기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눈 형태에 따른 쌓기법에는 막쌓기와 허튼층 쌓기 그리고 바른층 쌓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막쌓기는 그 석재 형태 그대로 가로, 세로, 줄눈을 고려하지 않고 그 형태에 맞춰서 끼워 맞춰 놓는 방식을 막쌓기라고 부릅니다. 허튼층 쌓기는 한 켜에서 가로 줄눈이 일직선으로 연속되지 않고 각기 높이가 다른 도를 써서 줄눈이 막혀서 서로 이렇게 교차되도록 만드는 것이 허튼층 쌓기가 되겠습니다. 그 반대로 바른층 쌓기는 한 켜에서는 석재 높이가 동일하고 그 매 켜마다 가로 줄눈이 서로 일직선이 되도록 정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 바른층 쌓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단면 위치에 따라서 그 넷쌓기와 퇴물림 쌓기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넷쌓기는 석재 일부를 점차 안쪽으로 밀어내면서 쌓는 것을 넷쌓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물림 쌓기는 그 석재의 일부분을 점차 안쪽으로 이제 후퇴하면서 쌓는 것을 퇴물림 쌓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면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하는 석축 쌓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석축 쌓기는 맞댄 면에 따라서 또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맷쌓기와 찰쌓기가 있는데요. 맷쌓기는 일명 건식 쌓기라고도 말하고 찰쌓기는 습직 쌓기라고도 말합니다. 맷쌓기는 쌓는 석재를 서로 맞대거나 쪽돌을 끼워서 그 사이를 메우는 형태를 가지고 쌓는 돌에 맞댄 면은 다듬어서 잘 서로 어울리게 하고 그 배고임돌을 고여서 고정시켜서 그 빈틈은 잔돌로 채워서 구조적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쌓는 돌의 접촉면의 마찰을 크게 해서 외력에 충분히 그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도록 앞면 접촉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고임돌이나 뒷체움돌 등을 잘게 다져 넣어서 세로 줄눈이 어긋나게 보이는 형태를 맷쌓기라고 부릅니다. 찰쌓기는 돌쌓기에서 접합부 또는 뒷체움의 회반죽이나 몰타를 채워서 붙여가면서 쌓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맷쌓기와 찰쌓기의 구분은 주변 뒷체움에 모르타르를 채워서 고정시키느냐 또 아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식물을 소재로 하는 정경물입니다. 이 식물을 소재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화분이 정경물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가 독립수로 식재되어 있는 경우도 정경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꽃이나 나무 등을 심어서 가꾸는 그릇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보면 화분에 식재돼 애용된 식물들이 한 31종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화분에 식재돼서 애용되었던 식물들은 목본류로는 소나무나 매화나무를 특히 선비들이 애호했고 초본류로는 국화가 아주 특이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화분의 배치를 보면 궁궐은 연조공간과 연침공간의 정경물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사대부가에서는 건물의 주변이나 마당, 또 섬돌 등의 정경물로 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 작자미상의 태평성시도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그 중국의 건축을 모방한 조금의 상상의 그림이라는 평도 있지만 그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이 또 민간인들이 원했던 어떤 태평성대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원 분야에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과거에 사용되었던 정경물의 소재나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좌측에 보면 그 건물 옆으로 난 길로 남자 2명이 화분을 놓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당시 화분이 얼마나 많이 애호되어 있는지 화분을 배달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는 그 화분을 파는 가게가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여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분에 담긴 여러 가지 화초류가 다양하게 상점 주인과 또 상점에 온 사람들과 이렇게 흥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분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애호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